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실적 발표 후에 첫 거래일 오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대한 매출액 가이던스가 크게 인상적이지는 않았던 데다가 매출액 총이익률이 내년 초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약간의 실망이 있었지만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에 대한 낙관론이 주가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0.53% 오른 146.6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7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148.88달러에 소폭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개장 직후 4.8% 급등을 했었습니다. 152.89달러로 장중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마감 기준으로 148.88달러가 사상 최고치였는데 장중에 152.89달러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다가 3.6% 하락한 140.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큰 변동성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랬다가 0.5%대 강세로 반전한 것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호실적에도 시간 외 거래에서 1% 안팎으로 내렸던 것과 비교를 하면 반전에 성공한 셈입니다. 어제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내놓은 엔비디아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높아진 시장 기대치가 큰 주가 반등을 이끌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등에 양호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차세대 칩 블랙웰 출하는 11월부터 시작되고 블랙웰과 현재 최신칩 호퍼는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내놓은 4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 중간값이 375억 달러,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 371억 달러 약간 웃돌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400억 달러, 410억 달러에 달하는 높은 기대치에는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다소 실망감을 표현했지만 목표 주가 변동은 상향 조정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엔비디아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66명 가운데 26명이 목표 주가를 올린 반면에 목표 주가 하향은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1명의 목표 주가 하향이 195달러로 내린 것이었습니다. 하향된 목표 주가는 현재 엔비디아 주가 대비 35%가량 높은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 167.58달러 대비 16%가량 높은 것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평균 목표 주가는 지난 10월 말 이후 11% 상향 조정됐고 애널리스트 66명 가운데 매수 의견이 6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 6명만 중립인 상태입니다. 엔비디아 분기 매출 순이익이 1년 새에 2배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처럼 연간 2배 이상으로 계속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매출 대비 영업 이익이 70% 가까운 기업 또한 거의 없습니다. 회사는 신제품 인공지능 칩 블랙웰을 4분기에 예상보다 더 많이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차질서를 일축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지난 3분기 매출 351억 달러에 영업이익 21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94%, 거의 2배, 100%에 가깝죠. 영업이익은 2배가 넘었어요. 110% 증가했습니다. 모두 증권가의 예상치를 매출과 영업이익이 웃도는 것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74.6%입니다. AI 가속기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308억 달러, 1년 새 2배 이상 112% 성장을 하면서 회사 매출의 88%를 차지했습니다. 아마존 등의 클라우드 업체들에 대한 이 기존 주력 제품 호퍼 H200 기반 서비스를 늘리면서 매출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최근에 불거진 블랙웰 서버 발열 문제 논란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급 제약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이번 4분기 블랙웰 전체 시스템 출하량은 수십억 대에 달할 것이라면서 블랙웰 생산량 증대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예상치로 371억에서 375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최근에 1년간 회사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성장을 했던 터라서 이번 예상치가 시장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중에서 기술주에 대한 강세론을 고수하고 있는 인물로 유명한 댄 아이브스가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증권사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인 아이브스는 어제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최근 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포스팅에서 엔비디아 실적 탄탄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자 엔비디아가 투자한 음성 전문 인공지능 업체 사운드하운드도 8%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사운드하운드는 전 거래일보다 8.39%나 급등한 6.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사운드하운드는 올 들어 236%나 폭등했습니다. 3배 이상이죠. 이것은 엔비디아의 상승률 204%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것입니다. 사운드하운드는 연초에 엔비디아가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랠리해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0.53% 상승하니까 덩달아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사운드하운드의 AI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사운드하운드의 주식 170만 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렇죠? 그 종목이 바로 테슬라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주가가 폭등해서 만족스럽지만 테슬라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시대 판단을 참 잘했어요. 정말 참 똑똑한 사람 같아요. 며칠간의 주가의 폭등이 정말로 반갑지만 국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슬라에 올인을 하신 분들, 몰빵 올인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ETF가 아닌 한 개별 종목에 몰빵을 하다시피 하는 투자는 항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ETF라면 S&P 500 ETF 한 종목에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S&P 500이 그 500개 기업이 미국 전체 시장의 한 80% 정도 돼요. 거의 다죠. 500개 기업이. 이렇게 거의 미국 시장의 80%에 해당하는 500개 기업의 투자 중이라서 괜찮겠지만 ETF에 투자를 하더라도 S&P 500 하나가 아니라 서너 개 섹터, 예를 들어서 S&P 500, 나스닥 100, 반도체, 빅테크 탑10 이렇게 우리는 현재 가장 이 중점이 포인트가 4종목 아닙니까? ETF지만 이렇게 몇 개의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바람직한데 개별 종목을 한두 종목에만 몰빵을 하다시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장기 성장으로 봐서 장기 투자로 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